자, 우리 1차시 수업 마치고 이제 2차시 수업으로 들어와서요. 자, 우리 2차시 수업하기 전에 1차시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2차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차시에서 뭐 배웠어요? 음과 양에 대해서 배웠죠. 음은 뭐예요? 우리 왜 건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늘진 곳, 어둡고, 밝고, 그죠? 그 다음에 차갑고, 뜨겁고, 낮과 밤, 그리고 겨울과 여름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성질이 서로 다른, 요것들 우리는 음과 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던 게 있었죠. 뭐 얘기했어요? 상대성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원성 얘기했어요. 그리고 역동성 얘기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상대성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다시피 서로 성질이 다르다. 어둡고 밝고 차갑고 뜨겁고 서로 상반된 성격을 띠고 있는 걸 우리는 상대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원성. 이러한 성질들이 어때요? 한 유기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건물 비교하면서요. 건물에 해가 들었을 때, 해 같은 부위는 밝고, 뜨거운 데 비해 그 뒷면은, 그늘지고 춥고, 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한 유기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걸 일원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역동성은 뭐예요? 우리에겐 낮과 밤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성질들이 변한다. 성질이 서로 다르지만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공간에 따라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성질이 바뀌는 거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역동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음과 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음과 양에 대한 성질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 실습을 해야 하는데 이론을 하는 건요. 경락이라는 우리 마사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이론 지식을 가져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순히 어느 혈점, 어느 경락키를 눌러줬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해야 하죠. 어느 지점이 어디랑 연관관계가 있다, 여기를 왜 마사지를 한다 등의,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론 수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경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기본 성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음과 양 그리고 뒤에서 배울 오행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 기초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핸드폰을 한다던가 이 영상을 내려놓고 인터넷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은 엄연히 수업 시간이니까, 수업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많아지니까, 집중 흐트리지 마시고, 우리 3차지 수업까지, 끝까지 집중 잘 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차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량의 기본 내용, 대립 제약이에요. 음과 양의 속성이 상반되어 상대적으로 대립, 제약, 견제함을 말한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음과 양은 어때요? 성질이 달랐죠.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대립, 부딪히거나 서로를 견제하는 걸 우리는 대립 제약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나의 유기체에서 음과 양이 상반되는 속성이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지금처럼 더운 여름이면 조금 더 얼마 지나고 나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눈 내리는 겨울이 오죠. 이렇게 운동, 변화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대립 제약이라고 한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의 성격이 계속 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의 내용을 이해 못하셨다 하더라도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앞의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자, 상호 전화. 음과 양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전화한다. 시간과 장소,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요. 뚜렷한 한계 없이 서로 이행하며 음과 양은 음은 서로 포함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할 때 간혹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수족냉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마사지를 통해 열이 없는 곳에 음의 기운이 강한 곳에 양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거, 열을 발산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죠? 낮과 밤,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죠. 햇빛의 위치에 따라 건물이 해가 드는 방향과 그늘이 지는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한 군데만 계속 해가 드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 계속 따뜻한 게 아니라 해가 들었더라도 태양의 위치가 바뀌면 해의 위치가 바뀌면 빛이 들었던 부위도 그늘질 수 있는 거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상호 전화이다. 자, 혹은 호양, 음과 양은 상호 의존하고 통일된다. 자,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의존하고 있으면서 음과 양의 균형이 이루기 위해선 따뜻한 기운과 찬 기운이 있어야 되고요. 빛이 드는 부위와 그늘진 부위가 있는 거.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유기체 안에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의존하고 있고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거. 그걸 여기서는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소장평형은 상대적 균형을 유지한다.
음과 양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정상에서는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상대적인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몸에서 음과 양의 상대적 균형이 파괴되면 병이 생기게 되고 치료는 이 파괴된 음양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왜 심장에 열이 많게 되면은요, 심장에 무리가 오겠죠. 왜 우리 그냥 신체 내에서 봐서도 우리는 체온이 36.5도라고 하는 정상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높게 올라가면 뭐 39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해열제를 먹는 등과 같이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심장에 열이 많다는 건 심장이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한다던가 혹은 그만큼의 열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니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간혹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가 차가운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열이 없다는 거죠. 열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자는 배가 따뜻해야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하고 살도 안 찌고 다이어트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건데, 자, 여자는 우리 아기를 가지잖아요. 임신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나와 함께 있으려면 배가 따뜻해야 돼요. 근데 배가 차갑게 되면 요즘에는 뭐 이런저런 질병들이 많죠. 그런 질병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를 따뜻하게 할 수 있게, 열을 낼 수 있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 음과 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열이 너무 많으면 열을 내려주는 거고요. 열이 너무 없으면 열을 올려주는 거. 무조건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의 기운을 맞춰주는 거. 우린 그걸 소장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오행의 기본 개념은요. 고대미, 중세기에 자, 오행의 기본 개념은 고대 및 중세기에 동양에 널리 퍼졌던 유물론과 자연 발생적인 변증법 요소를 가진 철학적 사고의 하나이다. 우리 예전에 왜 민간요법들 보면은요, 딱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왜 뼈 부러졌을 때 우리 사골 먹으라고 하죠. 뼈 우린 거.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전에 그렇게 뼈가 부러졌을 때 그걸 고아 먹었을 때 뼈가 더 잘 붙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뭐, 결과치를 가지고, 대대손손 내려와서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널리 퍼져져 있던 유물론과 변증법 요소의 철학적 사고의 하나이다. 자, 사물현상의 발생, 발전, 근원을 5가지의 물질, 상호작용으로 본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그러니까 사물이, 그 성격을 띠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물이 태어나고, 생기고,
발전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러니까 땅에 씨앗을 심으면 걔가 새싹을 나고 꽃이 되거나 나무가 되거나 하는 등 발전하는 그 근원에 5가지 물질의 상호작용을 본 것을 우리는 오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행 5가지는 목, 화, 토, 금, 수 해서 5가지로 나눠요. 자, 그래서 목은 나무죠. 그래, 물에 뜨고요. 나무가 휘는 것을 보고 바람을 알고요. 불에 쉽게 탄다. 화는 뜨겁고 정열적이다.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토는 어머니처럼 자유롭고 모든 것을 잘 포용한다. 금은 강하나 불에 녹고요.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은 쇠로 만든 도끼다. 자, 수는요, 차고 생명 탄생하는 기원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어떤 애는 어떤 애한테 도움을 주고요. 어떤 애는 그 아이의 성격을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기능들을 해요. 자, 이렇게 5가지 오행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서로의 성격을 방해하는지를 배워볼게요. 자, 상생이에요. 말 그대로 서로 북돋아주고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관계다. 촉진, 자생하는 작용이다. 보면 나무는 불을 밀어준대요. 그래서 불이 잘 탈 수 있게 땔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물을 충분히 줘야 나무가 더 잘 자라겠죠. 자, 그리고 불은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불이 말 그대로 불만 있을 수 있겠지만 해 같은 경우 어때요? 땅에 기운을 주는 거죠. 그리고 땅은 금에게 기운을 밀어주고 하는 서로 복돋아주는 그런 걸 우리는 상생이라고 한다. 자, 상극은요. 한 사물의 생장과 기능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작용을 한다. 자, 불은요, 금의 성격을 제약한대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쇠로 된 걸 불이 닿으면 어떻게? 이 쇠의 성질이 바뀌죠. 처음에 그냥 한 덩어리였지만, 불을 가함으로 인해서 두들기고 뭐해서 칼을 만들거나 도끼를 만들거나 하는 등 성질을 제약하는 거죠. 자, 불은 물의 상극이죠. 불 타고 있는데 거기다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죠?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의 성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른 물질을 오므로 인해 그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것, 통제하고 제약하는 걸 우리는 상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왜 약 같은 음식 같은 거 같이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얘랑 같이 먹으면 뭐 독소가 발생을 한다. 뭐 얘의 기능이 다 활성화되지 못한다 하는 등과 같은 그런 걸 상극이라고 한다. 자, 상승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올라가다의 개념이 아니라 허한 틈을 타고 눌러버린다는 뜻이다. 지나친 억제를 가리킨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목승토. 그러니 토의 기운을 목이 누르는 거죠. 그러니 토허 목승이면 토가 허해졌을 때 목이
얘 토의 성질을 누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약해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얘를 더 힘을 쓰지 못하게 누른다. 그리고 반대, 그 누른 애가 성질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상승이라고 표현한다. 자, 상모는 반모, 반극이라고도 하고요. 자, 지나치게 강한 것과 지나치게 허약한 것이다. 자, 앞에서, 이 하나의 기능이 허해졌을 때 누르는 기능만 있는 거라면 얘는 하나는 허약하고 하나는 강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균형 자체가 깨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누르지 않아도 그냥 강한 애가 그냥 위로 올라가고 허약한 애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자, 앞에서 우리가 손발이 차고 배가 차다라고 하는 거 음과 양의 기운이 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심장에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뭐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던가 혹은 심장에 뭐 열이 많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락에서는. 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심장 자체의 기능이 양의 기운이 많고 음의 기운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아예 균형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걸 우리는 상모라고 한다. 자, 지금 오행 앞에서 봤던 두 그림을 합쳐놓은 거예요. 자, 밖에 있는 건 서로, 그러니까 밀어주는 앤 거죠. 하나가 하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림이라면 안에는 서로가 도움을, 그의 기능을 해치는 거, 자제시키고 통제시키는 거. 그래서 밖에 건, 뭐예요? 상생이고요. 안에 건 상극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요게 제일 좋아요. 요게 제일 좋은데, 통제하고 제약하는 것도 약해져 있는 걸 통제하고 제약한다기보단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통제하고 제약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가 너무 높게 올라가 있을 때 눌러주는 게 필요하죠.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화를 쉽게 잘 내고요. 열이 너무 많으면, 얘를 눌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이죠. 수의 기능으로 인해서, 불의 기능, 화의 기능을 조금 억제시켜서 성격을 조금 유하게 만들어준다던가, 몸에 많은 열기를 조금 가라앉혀 준다던가 하는 등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경락이다. 단순히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얼굴에 윤곽을 살려주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체의 균형,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건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이 안의 모든 기능들을 음양과 오행의 기운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경락이다. 자, 우리 경락에서는 오장육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오장육부에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락, 경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연관지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 간과 심장과 비장, 폐, 그리고 신장.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락, 여기에 간혹 심포가 포함이 돼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5장 6부면 11개잖아요. 5장 이제 뒤에서 배울 6부 하면 총 11개죠. 근데 우리 경락은 몇 개라고 했어? 12개.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게 심포예요. 자, 경맥을 얘기를 할 땐 12개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선 대부분 5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간혹 심포를 넣어서 6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나 결국은 같은 말이다. 자, 5장은 생리적 특징은 정, 기, 신, 혈을 회생하고 저장한다. 기와 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혈액을 회생시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음에 속하고의 육부와 표리 관계를 이룬다. 표리 관계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과 양이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성질이 바뀌고, 하는 것들처럼 표리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심포를 포함해 6장으로도 구분한다. 자, 6부예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물질을 운반하여 대사한다. 대사라는 거는 단순히 뭐 분해를 하는 것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큰 걸 작게 쪼갤 수도 있고요. 작아져 있는 거를 크게 뭉쳐줄 수도 있고요. 자,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물질을 운반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발산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육부다라는 얘기예요. 자, 5장에서는 어때요? 기와 혈을 회생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했다면 얘네들은 소화하고 대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5장 6부 기억해 두시고요. 자, 5행과 5장 6부예요. 자, 5장과 6부를 5행과 연관지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느냐. 자, 5장을 담당하는 것들의 5행에 속하는 것들, 6부가 6부에 속하는 것들이 5행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자, 5장은 목은 5장의 간과 담, 6부의 담을, 화는 5장의 심장과 6부의 소장을, 토는 5장의 비장과 위를, 금은 폐와 대장을, 수는 신장과 방광을 관리? 한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관여하고 있다, 성질을. 그래서, 화의 기운이 높아지면 심장에 열이 많아지니까 심장이 무리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열이 많은 사람들은 화의 기능을 다스려 주려면 수의 기능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혹 왜 폐 같은 경우는요. 얘가 우리가 폐라고 하면 단순히 호흡을 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떨어지면 폐의 기능도 떨어지고 대장의 기운도 떨어져요. 그리고 금의 기운이 올라가면 폐의 기운도 올라가고 대장의 기운도 올라가는 거죠. 자, 금의 기운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폐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호흡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겠지만
감기가 걸려도 대부분 뭐 기침을 한다던가, 뭐 폐렴을 앓는다던가, 기운이 약하니까 그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폐는 피부도 관장을 해요. 그래서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왜 우리 팔뚝 같은데 닭살 생기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렇게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피부에 이상 병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폐 호흡만이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졌다, 팔뚝이 없던 닭살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나의 폐 건강 상태가 기능이 원활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위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어디에 부딪혔는데 멍이 쉽게 들어요. 그래서 왜 간혹, 멍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위 기능이 떨어졌나라는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위 기능이 떨어지면 다크서클도 생겨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심하다. 그러면 다크서클을 위해서 다크서클 완화에 좋은 아이크림이나 영양크림을 바르실 게 아니라 나의 위 기능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행과 오장육부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경락이 단순히 얼굴을 작게 만들고 셀룰라이트를 분해하고 몸매를 날씬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행에 속하는 내장 기관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인체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 기능이 떨어지면 다크서클이 생기기 쉬워요 라고 얘기를 했고, 폐의 기운이 떨어지면 피부가 거칠어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장기관의 기운을 균형 있게 조화시킴으로 인해서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갖게끔 해주는 거죠. 경락이 단순히 얼굴 축소,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인체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피부도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다크서클 완화에도 효과가 있고요. 얼굴에 뭐 홍조라든가 노란빛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 경락을 배우셔서 경락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예뻐지는 걸 넘어 건강해지면서 예뻐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조금 하셔서 실습에 적용을 하시면 건강하게 예뻐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시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3차시 수업에서 뵐게요.